자, 안녕하십니까. 엠비엔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9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8시 17분인데요. 우리 회원들한테 아침 시작 문자 보내드리고 영상 간단하게 남깁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불안하고 많이 빠져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불안하고, 또 아침에 미국장이 빠지다 보니까 다음 주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을 감안해도 지금은 분명한 과매도 구간입니다. 제가 과거 급락 사례를 분석해서요, 지금 시간상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오늘 강연에 있는 거 아시죠? 오늘 코엑스 강연에 오시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이런 급락은 사실 자주 옵니다. 시장에 하락장이 되게 많죠. 하락장도 많고 상승장도 많습니다. 근데 저도 거의 20년이 업을 하면서 항상 하락장에는 저도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근데 이런 분석,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오히려 이런 하락장, 급락장에 매수하고 보유했을 때 나중에 그런 것들이 수익 나고 돈을 버는 거지, 상승장에서는 이미 올라간 거 사봐야 몇 프로 수익도 안 나는 거고요. 남들 다 돈 번다고 시장 좋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돈 많이 번 적 없죠. 항상 이런 급락장에 매수했을 때 싸게 사기 때문에 그게 오르면은 2배, 3배, 4배 올라가는 거고, 또 지금 물려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물려있더라도 우량주에 물려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더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급락 사례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또 돈을 벌 수 있을까, 또 당장 다음 주 나올 것들도 지금 체크해 보고요. 저희 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종목들은 또 절반 정도가 이미 올라서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화장품부터 바이오 쪽 이미 절반은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에 시장 하락이 어디까지 나오냐, 이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나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들고 버티냐입니다. 제가 볼 땐 지금 충분한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까지 빠지냐, 더 빠질까, 이런 고민할 건 아니고요. 어떤 걸 들고서 버티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은 제가 이 지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을 거고, 이 과거 사례를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어제까지도 하락 나왔던 거고요, 오늘까지도 하락 나왔던 이유를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자, 일단 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시간에부터 급락이 나왔던 거죠. 이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빅테크들의 하락은 이미 예견되어 있던 거고요. 다만 지금 보시면 환율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어제 건데 나스닥은 빠졌다 치더라도요, 지금 오히려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도 장중에는 좀 하락 나왔지만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엔화도 지금 그때 저쪽까지밖에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본다면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불안한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빠진 거고, 최근에 외국인 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사실 이 원달러 환율이 이제 대려 좀 내려오면서 이 환책 욕구를 좀 자극한 거로 보여지고요. 이제 우리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죠? 연휴를 앞둔 수급 공백,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얇습니다. 그러니까 패닉셀링 때문에 조금만 매도해도 급락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투매가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는 거죠. 로스컷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것들을 제가 다 봤는데,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과매도에 진입해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 같은 경우도 왜 빠졌냐면요, 요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이 엇갈렸죠, 그죠? 노동부에서 발표했던 비농업 일자리가 상당히 예상보다도 좀 작게 나왔습니다. 근데 실업률은 예상치에 부합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좋았고 하나는 별로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뭐 어떤 걸 원하고 있냐면은, 그래서 이번 고용지표를 봤을 때
50bp 할 거야? 아니면 25bp 할 거야? 이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엇갈리다 보니까는 이게 또 반반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은 어쨌든 50bp 할 건지 아니면 25bp 할 건지 뭔가 정해줘야, 어느 어떤 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건데 그게 해소가 안 된 거고 또 연준 2인자가 비컷 가능성을 좀 열어놨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내포한 게 아니냐, 더 심각한 경기 침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에 또 오히려 뭐 비컷 이상도 뭐 그런 우려감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보시면 모든 게 다 우려감입니다. 우려감. 예. 그래서 다음 주 CPI가 아마 또 방향을 말해줄 것 같고 그때까지는 아마 다음 주 12일날 CPI 나오거든요. 예. 그때까지는 또 결국 이 우량주 유지였던 살짝 반등, CPI가 괜찮으면 아마 V자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거 급락사례 제가 강연회에선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만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당장 지난주만 보시더라도 이때가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었죠. 그죠? 근데 솔직히 얼마나 청산됐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다 청산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에 꼬리표가 달려있는 게 아니죠. 다만 이 당시에도 결론적으로는 기계적인 매도에 의해서 급락이 나왔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기계적인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요, 아마 이때 매도한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것이고, 그나마 여기서 다시 비싸게 매수한 사람들은 그나마 낫겠지만은, 못 산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해진 것 없이 그냥 우려감인 것인데, 그런 우려감이, 그런 불확실성이 확실로 바뀔 때가 저점이 될 것이고, 솔직히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뭐 연일 앞두고 오히려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연일 앞두고 오히려 좀 우량주 위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솔직히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뭐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 보니까 중요한 건 어떤 종목, 어떤 우량주를 들고 있어야 회복이 되냐인 겁니다. 결국에는 하락장도 자주 오고요. 상승장도 자주 옵니다. 맞죠? 근데 그 하락장에서 못 버티신 분들이 매도를 하고 나서 상승장이 와버리면은 결국엔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어때요? 그 상승장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또 비싸게 매수하게 되죠. 예. 근데 지금 내 돈이 물려있으니까는 그냥 갖고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 올라갈 때 보시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 실적이 튼튼한 종목들, 다음 반기든 다음 분기에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지수가 다 올라가지 않죠. 예. 지수는 조금씩 올라가더라도 그런 우량주만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시점에서 어디까지 빠졌다 올라간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건 못 맞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당장 우리 코로나 때만 보더라도요. 2020년대 이때죠. 이때도 2주 동안 폭락이 나오면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이때는 세상이 망한 것 같았죠. 아마 이때 기억나시겠지만 정말 전염병이 돌면서 여기저기서 뭐 사망자가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나오다 보니까는 각국이 문을 걸어 잠고 정말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때 2주 동안 급락이 나오고 나서 어땠습니까? 1년 넘게 올라갔죠. 결국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바이오들이 올라서기 시작했고 정말 1년 동안 거의 대세 상승이었습니다. 이때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 많죠. 그죠? 물론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요때 들어갔어도 다 돈을 벌었겠지만 요때 그냥 갖고 있던 분들은 엄청 대박이 났던 거죠. 근데 여기서 계속 매도 했던 분들은 다 죽어나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락장이 자주 옵니다. 물론 이런 큰 폭락장 가끔 옵니다만은 이때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우리 2022년도만 보더라도요. 이때 금리 인상 시기였죠.
금리가 쭉 올라온 시기였습니다. 금리 올린다 했고요. 이때 얼마나 죽을 맛이었습니까? 하지만 충분히 하락하고 나면 반등이 나왔던 거고요. 22년도에 정말 이때가 정말 죽을 맛이었던 건데요. 이때 쌍바닥 찍고 나서 거의 또 1년 올랐고, 이때 주도한 게 또 반도체였죠. 그러니까 요럴 때 시장은 언제든지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합니다만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이 하락장만 잘 이겨내시면 사실 돈 버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당장 우리 8월달 급락만 하더라도 V자 반응 나왔고요. 지금 그와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빠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뭐 조금 더 빠질지언정, 조금 더 빠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반등은 나온다는 거. 그럼 반등장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 현금화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이럴 때 현금화하신 분들은 항상 잃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주도주가 안 될 것 같다, 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종목들 사실 잘 보세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일단 과거 급락 사례를 봤을 때 한번 올라서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 요 코스닥 이 코로나 때만 해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22년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하락장 끝나고 나서도 대세 상승이 나왔던 거고, 지금은 그 쌍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 종목만 잘 잡아두시면은 아주 큰 수익 날 수 있거든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오늘 강연에 오시면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갖고 있어야 되냐라는 거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은 바이오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하반기 우리 시장을 괴롭히는 것은 금리 인하고요. 금리 인하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나와야 금리 인하가 나오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화장품과 바이오 쪽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화장품 중에서도 지금 VT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장품 중에서도 VT 같은 경우는 오히려 먼저 지금 시장 빠지는 건 다르죠. 올라가고 있고, 실리콘2 같은 경우 저점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이오 쪽을 보시면 자, 어제 빅테크는 다 하락이 나왔어도 바이오 쪽은 상당히 건강합니다. 물론 뭐 조금 오른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 뭐 머크부터 해가지고요, 바이오 쪽 흐름 보시면 상당히 건강하죠. 빅테크 대비해서. 결국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거고, 금리 인하는 우리한테 호재인 것이고, 금리 인하가 누구한테 호재냐? 바이오가 호재인 겁니다. 바이오가. 그래서 올해 빅테크와 비교한다면 바이오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도 이제 금요일 밤, 월요일 밤에 또 데이터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뮤노반트의 기술 이전을 하는 회사가 하늘바이오파마죠. 그 하늘바이오파마도 올라가고 있고, 그죠? 결국 하늘바이오파마 올라가면서 리가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다음 주에 D&D 파마텍은 화요일날 또 바이오 컴포넌스 있습니다. 거기서 노보노지스크보다 12배나 흡수율이 좋은 GLP-1 경구용 치료제를 또 한번 공개할 거고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지금 엑스코프리 이미 실적부터 지금 방사성 동위원소 새로운 성장성까지 확보해놨고, 알테오젠 전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 봅니다. 결국 추석 지나고 나서 그 전이라도 키트로다 SC가 공개되는데, 지금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제일 좋은 종목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무언가 확실한 걸 원하고 있는데, 그 확실한 게 키트로다 SC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ADC 기술 이전 나오죠. 그것도 N2가 거의 확정적인 것입니다. 이미 산도주는 새로운 계약했죠. 요런 걸로 보셔야 되는 거고, ST팜 같은 경우는 9일날 IR 있고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얘는 제가 미국과 프랑스권 같은 경우는 이 언제 나오냐 문제지, 퍼스트 밀러는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이오 쪽도 그렇고요. 지금 퓨처캠 같은 경우도 방사성 동위원소로 또 국내에서 제일 빠르게 가고 있는 거고, 예. 에이벨 바이오도 사실 임상 실패 어떤 그런 이미지가 씌워졌지만은 주요 파이프라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우량들 진짜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담아 놓으셔야 이겨낼 수 있고요. 제 신규 회원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 저점에서 계속 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결국 어떤 종목이 먼저 올라가냐의 문제지 시장이 얼마나 더 빠질까 이 문제는 저는 지났다 봅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24일날 이 민주당의 공개 토론회가 있는데 지금 금투세 여파가 상당히 크죠. 예. 국민연금도 이대로면은 한국 증시 투자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강남 부자들은 이 금투세 때문에 9월까지 보고 10월 때 다 팔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세무업계에서 보니까는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159조 이탈할 수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센티멘트는 안 좋은 거죠. 예. 어쨌든 이런 상황이 아마 이제 이 공개 토론회가 지나고 나면은 또 이 부분만 살짝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급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석 전으로는 바닥을 찍을 것 같고요. 예, 추석 전으로 바닥을 찍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우량주는 이미 급등 중에 있습니다. 예, 어떤 종목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금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도 공개되죠. 바이오 기업별로 또 IR도 있죠. 수출 데이터 있죠. 다음 주에. 사실 올라갈 수 있는 게 꽤 많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충분히 밀려있기 때문에 지금 사되면 올라갈 게 진짜 많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싼 시장에서 기회를 봐야 되는 거고요.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느라고 사실 뭐 다 전달이 됐을려나 모르겠는데, 예, 제가 다음 주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거고, 오늘 강연회 있습니다. 코엑스에서 강연회 있는데 거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이 회원 가입하는 거, 제가 이거는 회원 가입하셔서 이번 달만 하신다 하더라도요, 이 9월달이 상당히 힘들 때인데 힘든 만큼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예, 근데 분명히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는요, 대부분 다 공포에 떱니다. 저도 차트만 보면 공포에 뜰 수밖에 없죠. 다만 어떻게 이겨내는지는 저는 그냥 투자로 20년을 한 게 아니라 업으로 거의 20년 해왔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어떤 종목으로 가야 빨리 회복이 되는지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단타 쳐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떤 종목을 담아놔야 결국 시장이 회복될 때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을 모아가야 될 때고, 그런 거를 9월 때는 모아두는 달입니다. 예, 내가 물렸던 종목 팔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회원 가입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니까, 예, 이 88만원 아끼지 마시고, 예, 회원 가입하시고, 어차피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7일 드릴 겁니다. 예,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서비스를 나가니까는 회원 가입하는 거 아끼지 마시고, 예, 어려운 9월달입니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냥 이대로 끝날 수가 있고요,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꼭 제가 그렇게 해드릴 거니까 회원 가입하는 거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쨌든 과거 급락사를 보면요, 거의 다 왔고요, 과매도 구간이고요, 어떤 종목을 들고 있냐가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